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수다쟁이 용가리입니다. 네, 피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가 어떤 분이세요? 피터는 지금 피터가 살고 있는 집 형태가 네. 사실 좀 되게 독특한, 그쵸? 흔치 않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독특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서로 9가구가 사는데 네. 서로 알고 지내고 왕래할 수 있고 한 약간 공동체 주택? 뭐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사실은 이웃을 알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오늘 모신 손님은 지역 내에서 지역에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네, 저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현이라고 합니다. 용가리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용가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세바시에 나오는 것도 봤었고요. 그래서 저도 통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송들을 좀 제가 즐겨찾기 해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시는 거를 몇 차례 봤고 그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경을 하고 있던 차에 여기 성북에 제가 오게 되면서 그 청년문간에서 하는 바자회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됐고요. 그 이후에 지역사회 안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지금은 좀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복지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주요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걸 하시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에 총 100개가 있습니다. 성북에는 5개가 있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삶을 지원하는 활동이 기본적인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 안에 속한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지원하는 활동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크게 2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수막에서 보면은 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뭐 사람을 모집하거나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하는 여러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뭐 골목 텃밭 가꾸기라든지 정릉 뭐 노래자랑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골목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야심차게 좀 활발하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골목의 환경을 그 골목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래서 골목 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릉 3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골목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에 뭐 쓰레기도 골목에 산재해 있고 그리고 이웃 간의 그런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지 않고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삭막한 그런 골목 문화였는데 그 골목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골목의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골목정화 서포터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 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우리 골목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요번에 태안환경이랑 같이 이 자기네 집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용가리네 이렇게 이름을 써서 그 쓰레기를 그 통 안에다가 배출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 스스로 그 대안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골목 안에 텃밭을 저희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텃밭을 이렇게 화분을 가져다가 같이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그걸 가꾸는 건 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같이 와서 그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재배된 작물 요즘에 쪽파가 한 단에 10,000원이 너무 엄청나게 비싼데 얼마 전에 쪽파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쪽파 통을 작은 통으로 한 20개 정도를 재배를 해서요. 그 김치를 담궈서 지역에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또 이웃끼리 나눔을 하는 그러니까 골목 안에서의
작은 문화를 바꿔서 이렇게 선순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게 아주 가장 상징적인 사업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무료 급식 사업을 합니다. 또 독거 어르신들 그 말버스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300분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복지관에 오셔서 하시는 뭐 장구나 난타 같은 뭐 사회교육 활동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는 느린 학습자 아동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런 AI 체험관을 이번에 개소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공대생 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AI나 이런 코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와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역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또 직함이 있으세요. 그건 또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국회 정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말고 또 다른 네. 타이틀로서의 또 우리 네. 관장님이 네. 그게 뭡니까? 이름이 좀 거창한데요. 네. 한국통일복지연구소라는 단체고요.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조금 말씀하신 그 지금 그 연구소도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하는 건지. 네, 연구소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생긴 거는 2014년도에 생겼고요. 오, 10년 됐네요. 예, 10년 됐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우리가 앞으로 통일 시대가 분명히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가면 좋을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사회복지 현장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갑자기 통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같이 학습하고 준비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좀 우리가 알리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중에 사회복지 전공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전공자에 비해서 사회복지 전공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뭐 그런 시작점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 중심으로 뭐 활발하게 활동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20명 안팎의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임이고 단체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굳이 통일을 왜 해? 그냥 이대로 살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막 이런 얘기하고 통일 이후에 드는 비용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통일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북한의 열악한 복지 수준 막 이런 것까지 다 우리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럼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통일 이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번에 보수교육을 하면서도 굉장히 느낀 건데요.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인식 조사를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부정적인 관점에 있어서 20대, 30대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를 대학교에서부터 전공해서 쭉 사회복지를 하셨는데 이 통일 문제는 왜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계기가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요. 그거는 제가 원래 이제 국제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NGO에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제 해외 원조로 해서 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뭐 이런 데들을 나갔어요. 근데 사실 가서 뭐 집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그다음에 뭐 학용품, 의약품 이런 거 전달하는 뭐 이런 활동들을 막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좋아지고 나아지는데 어떤 정서적 교감이나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의 어떤 변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그냥 어느 보면 날 갑자기. 네, 그 원조 개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우리랑 가장 가깝고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동일한데 북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왜 못하고 있지? 나는 왜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있었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러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이 북한 NGO하고 제가 또 연이 되어서요. 그 옥수수 재단이라고 예전에 네, 국제 옥수수 재단. 네. 그 김승건 박사님이 하던 그 재단이랑 또 연결이 돼서 거기서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북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쭉 갖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연구소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자발적 모임의 어떤 민간 단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제가 언뜻 보니까 뭐 이찬원 씨 뭐 그쪽에서 막 쌀도 기부하고 뭐 이런 것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또 북해인 그 연구소는 그런 뭐 후원이나 기부나 뭐 이런 것도 그럼 그만큼 또 충분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복지관 먼저 말씀드리면요. 복지관 같은 경우도 뭐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사업비는 사실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원금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이찬원 씨 그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후원자들이 오시게 되면 굉장히 그 환대와 정성을 들여서 정말 합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이찬원 씨 그 사진과 그걸 도배를 했고요. 그날 오는 날. 그다음에 복지관 들어오면 그 TV가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TV에 이찬원 씨 노래를 계속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찬원 씨 빛깔이 핑크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관련된 것들을 또 다 소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팬클럽에서 그냥 우연히 서치해서 저희 복지관에 처음 오시게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쌀 100포대씩 안 주셨고요. 그냥 별거 안 주셨어요. CD랑 뭐 기념품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릉복지관에만 후원을 하겠다. 딴 데 갔더니 이러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 거고 금년 추석에 얼마 전에 쌀 100포와 이찬원 씨 CD와 그런 소품들을 후원하고 가셨습니다. 통일 문제를 그래도 꾸준히 관심 갖고 뭔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되게 든든하고 네. 고마운 마음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약간 그 유퀴즈 비슷한 느낌의 이제 그 통퀴즈라고 하는 퀴즈 내는 게 있는데 우리 관장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Yes. 아니 최근 들어서 우리 통퀴즈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거 좀 높은데 한번 도전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용가리가 문제 출제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과거엔 식량난에 탈북의 큰 배경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더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북한이 한류 확산을 막겠다며 제정한 땡땡땡땡 문화배격법이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땡땡땡 배격법은 무엇인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 반동분자 문화배격법. 2. 반동인격 문화배격법. 3. 반동영상 문화배격법. 4.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자, 1, 2, 3, 4번 중에 네, 맥락상 4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배격법. 정답이죠. 오, 너무 고민 없이 맞추시니까 이거 긴장감이 없어.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먼저 잘 나가고 있는 총각엄마 TV의 코너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요청을 받고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그런 다짐도 해보는 그런 자극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좀 말씀하셨던 피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 통일 문제를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열쇠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최성영 관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